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대의 음식과 산업 강좌를 맡은 임채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바다를 건너간 홍삼과 미쓰이물산, 독점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려 인삼이 총독부의 전매 제재 하에서 어떻게 경작, 수납되어 홍삼으로 가공되었고 미쓰이물산을 경유하여 어떻게 해외로 수출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총독부 제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밝힘과 동시에 이 경험이 인삼의 역사에 남긴 영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선 인삼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군을 포함하여 당뇨병, 동맥경화의 예방, 자양 강양의 효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복용되어 왔습니다. 인삼은 옛날부터 동양유일의 신약으로 존중받았고 장수보병의 영약으로 숭상받았으며 특히 중국의 신앙에서는 거의 신비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식자들 사이에서도 진실로 적절한 평가라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삼을 쪄서 만드는 것으로 장기 보존이 가능했던 홍삼은 옛날부터 고려삼이라고 칭했고 중국에서 명성이 지극히 높아 제품에는 오직 중국으로만 수출되었으며 구한말 정부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대표적인 상인집단이었던 송상, 즉 개성상인의 근거지인 개성을 중심으로 한 인삼 경작과 그것을 원료로 쪄서 만드는 홍삼 제조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삼은 우갈피과에 속하는 숙군초이고 파종 다음 해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 걸쳐 이것을 본포에 이식했습니다. 통례적으로는 묘포 1년, 본포 5년, 도합 6년을 거쳐 비로소 수확하는 것으로 이 생인삼을 수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삼은 일반 농작물과 달리 매우 취약하여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대한 제국기에는 삼정이 문란하여 인삼도둑이 많이 생겨난 데다가 삼밭의 병충해가 널리 만연하면서 경작자는 잇따라 삼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러한 퇴폐의 실태에 대해 구 한국정부는 제실 및 국유재산조사국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재정개혁을 단행하였고 1908년에 해당 사업을 왕실재산으로 관리하는 국내부에서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탁집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홍사전매업을 공포하여 이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화된 후에는 총독부가 사업을 개성하였고 특별 경작구역의 지정, 종묘 개량, 병충해 예방 구제, 경지 선정 등 삼정 개선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삼정조합을 조작해서 이 산업의 발달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서 1920년 10월에는 구법을 폐지하고 홍삼 전매령을 공포하여 한층 더 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큰 지척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인삼은 총독부 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총독부는 전매당국으로서 홍삼 제조까지는 담당하였지만 판매는 미쓰이물산에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미쓰이의 영업용으로 홍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경작에서 제조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홍삼 전매의 전 과정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주로 식민지화 이전의 개성송상의 영업활동 또는 조선 왕조 말기의 재정과 관련하여 인삼 경작, 상업이나 홍삼 전매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식민지 시대의 홍삼업에 대해 이루어진 총독부의 개입이나 미쓰이물산의 영업활동은 분석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성송상의 존재가 너무나 크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잔영이 식민지계 홍삼 전매협에까지 투영되어 식민지 권력에 의한 전매협 속에서 수동적 입장에 서게 된 인삼 경작자의 실태가 해명되지 않았고 홍상의 역할로 과대하게 평가한 개성, 송상, 홍삼로드 개척기와 같은 환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는 조선 전매서를 출판했지만 전 시기까지 포함한 식민지 시대 전반을 다루지 않았으며 당국자로서의 주도성을 강조한 나머지 미쓰이 물상의 경영까지 시야에 포괄하는 홍삼 전매협의 경제구조가 객관적으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의 확장과 축적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실태의 장기적인 추이도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매제도의 실시가 갖는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식민지기를 중심으로 인삼업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